오늘은 당신이 조종사가 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해지실 텐데요. 아니, 조종사 전문 직종이고 돈도 잘 벌고 하늘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외국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직업 정년도 뭐 굉장히 길다고 하고 근데 왜 조종사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장점도 많이 있지만 조종사를 장래희망으로 꿈꾸시기 전에 단점도 알아본 다음에 꿈을 꾸셔도 꾸셔야겠죠. 조종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조종사들은 이제 정해진 항로를 비행 계획서에 딱 맞춰서 마치 컴퓨터처럼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취미로 비행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세상에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행을 하는 시간보다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시험과 평가를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에어라인 조종사를 근무하면서 지난 3달 동안 어떤 교육과 시험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기 비행 시뮬레이터 평가 봤었고요. CRM 교육 받고 비상 탈출 훈련 했었고 위험물 관리 평가, 수시회사 비행 평가, 업셋 리커버리 시뮬레이터라는 것도 보고 그리고 수시 국토부 심사 보고 SMS 교육 그리고 시험 비행 지식 구술 시험도 보고 필기 시험도 보고 항공 무선기사 정기 교육도 받고 항공 신체 검사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3달 동안 제가 받았던 평가 교육 테스트 전부 말씀드린 거거든요. 3달 동안 이렇게 많은 시험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시험 많이 보면서 사는 줄 알았으면 조종사 생활 안 할 거라는 동료들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 조종사는 건강과 수명을 희생하면서 일하는 직업이라는 점입니다. 조종사를 직업으로 일하는 뭐 직종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에어라인도 있고 항측 조종사도 있고 비행 교관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농약살포 조종사도 있고 택배 조종사도 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뭐 피자 배달하시는 조종사들도 있고 뭐 에어 앰뷸런스라고 해서 앰뷸런스를 이제 비행기로 사용하는 그런 조종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종사 직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치고 동안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근무 시간이 뒤죽박죽이라서 바이오리듬이 깨지고요. 그리고 뭐 쉽게 예상하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막 딜레이 돼서 스트레스 받고 날씨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고 비행기 고장나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은데다가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직사광선과 자외선을 엄청나게 쬐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빨리 삭게 되는 거죠.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하고 관절도 안 좋아져요. 또 이게 압력차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이 관절이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앉아서 또 조종석에 막 전후 좌우에 많이 스위치나 그런 레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잘 팔이 엄청나게 기신 분들은 좀 수월한데 저처럼 팔이 길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허리를 비틀어서 뒤쪽에 있는 거 손을 뻗어서 이렇게 조작하고 위에 이렇게 고개 넘어가면서 뭐 하고 계기 보고 이렇게 숙이고 막 쪼그리고 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 이제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가면은 그 매뉴얼 기어 인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시뮬레이터 탈 때 가끔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손이 안 닿아요. 이게 안전벨트를 풀고 나서 이렇게 뒤로 몸을 완전히 이렇게 요가하듯이 꼬은 다음에 바닥에 있는 그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걸 또 그 이제 약간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연결되는 거를 당겨야 되거든요. 뭐 약간 그런 걸 하다 보면 30대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하고 저희가 이제 건강 유지를 하려고 조종사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건강 유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과 수명을 깎아 먹으면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조종사가 되지 말아야 될 3번째 이유, 조종사는 완벽한 건강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완벽한 건강이 필요한 직업인데 왜 이게 단점일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조종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골절이 있다든지 아니면 발목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상태에서도 뭐 깁스하고 뭐 이렇게 붕대 감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종사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고 심지어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후두염이라든지 코가 심하게 막혀도 비행을 못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기압이 낮아질 때 코가 막히면 이제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제대로 압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을 하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코로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가지고 뭐 단기간 괜찮겠지만 이걸로 뭐 장시간 비행은 힘듭니다. 그리고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비행을 쉬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감기 걸린 조종사는 괜찮더라도 이분이 비행 끝나고 나가서 다음번 임무를 하려고 들어온 조종사들이 계속 감기에 옮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수많은 조종사들이 감기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민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강이 필요한 직업인데 이게 완벽한 건강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되겠죠. 자, 당신이 조종사가 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 조종사란 직업은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가 줄어들거나 심하면 거의 단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말에 쉬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그런데 대부분 평일날 쉴 때가 많습니다. 지방이나 외국에서 체류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 항공사 외 친구들을 만나기 힘든 거는 물론이고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입사 동료들, 선후배들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입사 동기가 다음날 새벽 비행이면은 또 못 만나죠. 그 사람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제가 반대인 경우도 있고 심하면은 직계가족의 경조사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병가를 저희도 낼 수는 있지만 뭐 외국에 있을 때 갑자기 되지 말아야 될 이유 다섯 번째, 조종사는 시간을 도둑맞습니다. 비행기가 굉장히 빨라서 그런지 비행기를 타면은 시간이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군대 생활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뭐 2시간, 5시간은 굉장히 느리고 길게 느껴지는데 일주일은 순식간이고 한 달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한 10년 넘게 시간이 휙 지나 버렸는데요.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도 이제 벌써 40대 중반은 되고 있고 네.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처음에 비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말리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도 제가 어머님하고 화상통화를 하면은 어머님이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당신이 조종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조종사 외로운 직업입니다. 같이 일하는 승무원들이 매번 바뀌고요. 항공사 사무실에서 조종사를 위한 책상이나 공간이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소속이긴 한데 왠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항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뭐 몇 개 항공사에서 근무해봤지만 제가 유니폼 안 입고 사복 입고 딱 가면은 제가 이 항공사 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소외감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요. 회사에서도 외롭고 그리고 매번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외박을 밥 먹듯이 하다 보면은 가족과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낯선 호텔에서 한 달 중에 절반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휴양지 그런 멋진 도시를 가더라도 되게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런 외로움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조종사가 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번 영상은 당신이 조종사가 돼야 될 뭐 몇 가지 이유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오늘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캡틴 박이었습니다.